서울을 떠나야 살아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선포한 에너지 대수술의 비밀. 안녕하세요. 시사 경제 채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에 대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저주. 대한민국 제조업은 지금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첨단 반도체와 철강 제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참으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풍요 속에서 대기업의 거대한 공장들은 지금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숨통이 끊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낮을 잇고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들은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피 같은 자금을 바닥나게 만드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공장을 돌릴수록 파산에 가까워지는 이 기이하고 잔인한 역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첨단 기술과 세계 인류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정작 기술이 아닌 이것 하나 때문에 글로벌 무대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전력,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정부가 마침내 이 모순의 고리를 끊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뒤흔들 메가톤급 에너지 대수술을 선포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이 거대한 판짜기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막 위기의 대한민국 제조 대기업들. 제1장 182원과 120원의 잔혹한 방정식.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숫자는 바로 182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은 전력 1kWh를 쓸 때마다 정확히 182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계 시장에서 목숨을 걸고 점유율 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120원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공장들은 우리보다 무려 50%나 저렴한 전기를 마음껏 쓰면서 가성비를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시작부터 발목에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찬 채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kW 시당 60원이 넘는 이 격차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 차이로 돌변합니다. 제품을 아무리 혁신적으로 잘 만들어도 기본 고정비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 나버리는 이 잔혹한 방정식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요금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전기요금은 이토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치솟아 버린 것일까요? 제2장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과거의 청구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례 없는 연쇄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원가 절감의 사활을 거는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폭탄을 맞자마자 즉각적인 수익성 악화라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경쟁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산업용 전력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 경쟁을 치러야 하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내 전력 시장의 부실을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 했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윤 정부 당시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되었다고 지적하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이를 바로잡는 하향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자신들의 과오와 시장의 위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한 이 바로잡기 카드는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1차원적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2막 정부의 에너지 판짜기 대수술. 제3장 카드 1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 정부가 빼든 첫 번째 핵심 카드는 바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이 제도의 메커니즘은 아주 명쾌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을 싸게, 전기를 소비만 하는 지역은 요금을 비싸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전기 생산 지역 우대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영남권의 원전이나 충청권의 화력 발전소에서 목숨 걸고 전기를 만든 뒤 정작 그 전력의 대부분은 거대한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으로 보내 소비해 왔습니다. 발전소 근처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위험을 감수하는데 혜택은 수도권이 다 누리는 기괴한 불균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모순을 깨부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송전선로와 멀리 떨어져 있고 전력 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는 획기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전력 과소비 지역인 수도권에는 송전 비용을 가산해 페널티를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김 장관은 부처 간 협의가 막바지에 달했으며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이 구체적인 방안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이 내려오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써대는 또 다른 첨단 산업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권에 밀집한 이 산업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이들을 제어할 또 다른 덫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4장 카드 2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폭리의 시대를 끝내다. 정부가 겨냥한 또 다른 타깃은 바로 한전의 만성 적자 구조와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입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가격, 즉 전력 도매 가격 S&P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연평균 S&P가 1kW시당 146원을 넘어서는 순간 한전은 구조적으로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 S&P는 126원 선을 유지하며 한전에 당장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전은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느라 수십조의 적자를 냈고 그 대가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반면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민간 발전사들은 그 틈을 타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을 누렸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과거 LNG 가격 폭등기처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시장의 위기를 틈탄 폭리는 S&P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역시 정부의 핵심 과제인데 그동안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정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려 합니다. 제5장 카드 3 27개 송전선로의 봉인 해제와 지중화의 반전. 아무리 지방에서 전기를 싸게 생산하고 도매 가격을 통제해도 정작 전기가 흐르는 길인 송전선로가 막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는 주민들의 격렬한 민원과 보상 문제로 인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멈춰선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무려 27개에 달합니다. 전력의 대동맥이 막혀버린 심각한 동맥 경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 눈치를 보느라 이 예민한 문제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민원들을 최대한 해결하며 필요한 송전선은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히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고압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당근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의 154kV 송전선을 고효율의 345kV로 승합하여 선로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마을과 인접한 위험 구간은 전선 전체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지중화 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줄여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실리적인 전략입니다. 이로써 전력 공급망의 혈관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핵심 기둥이었던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이 대책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공포의 신호탄으로 들렸습니다. 제6장 카드사 발전자 회사 통폐합과 탄소중립법의 거대한 불꽃. 전력망을 정비한 정부의 다음 칼날은 공공부문의 거대한 구조조정으로 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력을 책임지는 한전의 5개 발전자 회사는 탈석탄이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자산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발전자 회사를 통합하고 구조 조정하는 대수술을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그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탈석탄 로드맵은 곧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핵심 뼈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불꽃은 국회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올해 안에 무조건 개정해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이 법안을 두고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업이나 정부가 지키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강력한 페널티와 처벌을 내릴 것인가입니다. 이를 법에 명시하자는 진보 진영과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보수 진영의 이견이 팽팽합니다. 김 장관은 연내 개정을 공언했지만 이 법안의 향방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연간 생산 계획과 규제의 강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에너지 대격변의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3막 대한민국 에너지 지형도의 대격변 제7장 시사점 및 미래 전망 서울을 떠나야 사는 시대의 서막.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에너지 대대적인 개편이 가져올 미래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수도권 집중 현상의 강제적 해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 쉽고 인프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경기권으로만 몰려들었습니다. 지방은 공동화되고 수도권은 과부하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분위기는 180도 반전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라인 대규모 제조 공장들은 이제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짐을 싸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장의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 몇 원을 깎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이동하며 무너져가던 지방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 균형 발전의 거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종합 설계도인 셈입니다. 제8장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 당신의 선택은? 에너지 비용이 곧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20원대 공세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기로에 섰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비싼 요금을 감당하며 고사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소 근처의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저렴한 전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것인가? 정부가 판을 깔아준 이 거대한 이주행렬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지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라는 말 대신 생존하려면 지방으로 가라는 말이 경제계의 새로운 상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정책은 제조업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사 경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